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화 대 삼성 8차전 리뷰 영상입니다. 왕해청 대 장찬희 맞대결. 아침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지금은 새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치면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등말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선수가 말소가 되었고 권강민 선수가 콜업이 되었습니다. 중견수 문현비를 하는 이유, 유민 선수 페이스가 좋다는 부분, 결국 오재원 선수를 내리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재원 선수가 아무래도 중견수를 맡고 있기도 하고 대주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심지어 이제 이진영 선수와 이원석 선수가 우타자이기 때문에 좌타자인 오재원 선수가 필요했을 겁니다. 김견문 감독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문현빈 중견수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재원 선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군에서 눈을 높였으니까요. 이제 2군에서 기본기를 다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올라온 선수가 권강민 선수입니다. 일단 장규현 1루 카드는 실패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중견수와 1루를 할 수 있는 권강민 선수를 콜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중견수를 할 수 있는 오재원 선수의 자리, 그리고 1루수를 할 수 있는 여기에 좌타 대타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권강민 선수를 콜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씁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견문 감독은 오재원 선수가 앞으로 한화의 톱타자를 책임질 제목이다라면서 사실 조금 더 일찍 오재원 선수를 1군에 보내서 본인이 생각을 할 시간을 주고 싶었는데 오재원만한 대주자 대수비가 없었다. 어린 친구들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빼지 않았다.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 이건 퓨처스팀 타격 코치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발 물러나서 2군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머지않아 1군에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다. 선수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원석 선수가 대주자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주전 경쟁을 했었는데 문현빈 선수가 중견수로 간 이상 주전 경쟁에서는 밀릴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오재원 선수 자리를 이제 이원석 선수가 채우게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인업은 이도윤, 페라자, 문현빈, 강백호, 노시환, 김태현, 유민, 허인서, 황영목 선수입니다. 심우준 선수 대신 황영목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김견문 감독은 정우주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신있게 던졌으면 좋겠는데 어제 모습을 보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솔직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우 선수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민우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자욱을 잡아준 게 정말 컸다. 무승부와 패배는 분명히 다르다. 구자욱 선수가 쉬운 타자 아닌데 잘 막아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주 선수도 재정비 시간이 분명 필요한데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정우주 선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자는 필승조로 활용할 수 있는 불펜, 스윙맨을 말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김견문 감독이 믿을 만한 불펜이 없는 거예요. 필승조로 내보낼 만한. 그래서 계속 김서현 선수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김견문 감독은 김서현이 아니면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전력으로 봤을 때 회복을 하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요. 김견문 감독도 어느 정도는 인내심이 바닥이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유민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격 쪽만 생각했었는데 수비도 괜찮았다. 까다로운 타구도 잘 처리하더라. 그 정도로 수비를 해준다면 앞으로 기회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스윙이 조금 딱딱한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민 선수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빅3로 이야기를 드렸던 선수이고 툴이 좋은 선수입니다. 일단 오투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긴 하니까요. 컨택 부분만 조금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1군에서도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회부터 150km를 찍으면서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던 왕해천 선수입니다. 3자 범퇴. 시작이 좋았던 1회였어요. 속구 제구도 됐었고 슬라이더도 좀 구사가 잘 되기도 했었고요. 스위퍼도 마찬가지고. 원래 왕해천 선수의 강점이 이제 스위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던 1회였는데 문제는 2회였습니다. 구속이 좀 떨어진다 싶더니만 슬라이더를 타자들이 속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속구가 위력을 잃어버렸을 때 슬라이더를 더 골라내기가 쉽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2회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는 시작했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3회는 더 심했습니다. 구속을 보시더라도 150으로 시작했던 오늘 경기가 146으로 일단 142로 떨어졌어요. 물론 오늘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마운드가 불안했기 때문에 특히나 제구가 완전히 나이스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았던 거로 보여지지만 좌타자가 많은 상황에서 슬라이더를 주무기를 하는 선수가 그리고 지난 지난 두 경기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득점은 1회 있었습니다. 장찬희 선수 상대로 페라자 선수가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약간 높은 공을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밀어가지고 홈런을 만들어낸 페라자 선수인데요. 쳤던 모양이에요. 비거리가 좀 나온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 파워를 확인할 수 있는 홈런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왕혜정 선수 잔여 이닝은 장유호 선수가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참 잘해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4회 같은 경우는 아직 몸이 덜 풀렸던 것인지 공이 높게 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자를 허용하기도 하고 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실점 이후에 변화구들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슬라이더, 속구가 모두 낮게 형성이 되면서 아웃 카운트를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5회 상황에서는 그래도 낮아진 그 커맨드가 효과를 보면서 볼넷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이닝을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오늘 경기 2.1이닝 투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유호 선수 오늘 정말 역할 많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왕혜정 선수가 생각보다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는 긴 이닝을 소화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유호 선수와 황준서 선수가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왕혜정 선수가 선발이었기 때문에 황준서 선수가 바로 투입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가 장유호 선수 단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는 부분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호투에 힘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회 하나는 역전에 성공합니다. 장찬희 선수가 중단 플레이가 되는 동안 밸런스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구가 안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페라자 선수에게 볼넷, 강백호 선수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노시안 선수의 적시타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실점 이후에 제구력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김태현 선수를 몸에 맞는 볼, 유민 선수까지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로 실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허인서 선수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쐐기 점수가 될 수 있는 이도윤 선수의 적시타와 페라자 선수의 투런 홈런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던 허인서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페라자 선수의 오늘 멀티 홈런 대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페라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수는 장유호 선수 그리고 야수는 페라자 선수를 칭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홈런 2방 그리고 장유호 선수는 긴 이닝을 소화해 줬으니까요. 연패 상황이기 때문에 필승조를 활용해서 일단 연패를 끊어내고 보자. 일단 이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6회 박상원 선수가 올라왔고 7회 조동욱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일단 오늘 스윙맨을 활용하기에는 연패 상황이었으니까 최소한 8회, 9회 그러니까 이민호 선수나 이상규 선수까지는 아껴도 박상호가 조동욱 선수가 일찍 조기 투입이 되어서 6회, 7회를 막아주고 8회, 9회를 점수차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추격조 그러니까 박준영 선수를 쓰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긴 하니까 연패이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것도 불만이긴 해요. 이것도 불만이기는 합니다만 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스윙맨 하다가 점수를 내줘버리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거면 깔끔하게 막아줘야죠. 투구수를 최대한 아끼고 가야 됩니다. 근데 수비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박상호 선수 이닝에서는 파울플라이를 놓쳤거든요. 허인서 선수가 박상호 선수에게 밀었습니다. 어떤 야수가 투수에게 수비를 미룹니까? 이건 허인서 선수 진짜 많이 혼나야 됩니다. 꾸중 많이 받아야 돼요. 야수는 절대 투수에게 수비를 미뤄서는 안 돼요. 가끔 투수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수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투수들은 수비에서 배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플라이 수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근데 허인서 선수가 박상원 선수를 밀어버렸고 그게 파울이 돼버렸어요.
결국 안타로 이어지기는 했었다. 다행히 후속 주자를 처리를 한 박상원 선수고요. 조동우 선수 때는 좀 더 심각했죠. 권가미 선수의 어설픈 수비도 있었고 이도윤 선수의 조기 포기도 있었습니다. 디아즈 선수의 타구가 개인적으로 평범한 플라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라자 선수는 잡기는 어려울 거고 이도윤 선수가 가서 잡았어야 하는 공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도윤 선수도 평범한 플라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바로 좀 조기로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삼진과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이닝을 정리한 조동우 선수고요. 이건 조동우 선수를 많이 칭찬을 해야 되겠죠. 7회에 이제 임기현 상대로 노시현 선수가 적시 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또 한 점, 그러면서 두 자리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요일 경기가 아니잖아요. 토요일 경기예요. 근데 8회 이상규를 썼고 9회 이민우 선수를 썼습니다. 문제는 연투 상황이에요. 오늘 던지면서 연투예요. 내일 그러면 필승조를 써야 한다면 3연투입니다. 근데 내일 화이트 선수가 완봉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 타선이 10점 차로 만들 수 있대요? 그렇게 자신감 있어요? 어떻게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분배를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몰아쓰냐고요? 연패라는 이유로. 그놈의 연패 상황에 필승조를 끊어야 한다. 맞죠? 그럴 거면 최소한 이상규 이민호를 쓰더라도 그 앞에 스윙맨을 쓰든가 그 앞에 박상원, 조동욱 선수를 썼다고 한다면 이상규 이민호 선수는 쓰면 안 되죠. 최소한 이번 주 잘 활용되지 않았던 황준서가 있고 활용되지 않았던 박준영이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박준영에게 맡기고 조동욱 선수 자리에 황준서를 쓰든가 그렇게 나누든가 이렇게 하면 내일은 어떡하라고요. 내일 화이트 선수가 일주일 2번 등판이에요. 도대체가 이걸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냐고요. 타이트하면 어쩌려고. 뒤도 안 돌아보는 이것 때문에 지난주도 무리하고 이번 주도 무리하고 내일 다음 주도 무리해버리면 우리 여름은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여름을 날 수가 있냐고요. 작년에 우리가 왜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는데 결국 불펜 선수들 가부하로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쓰다가 8월 달에 추락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1위에서 2위로 추락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이딴 식의 운영을 해버리면 어떡하자고. 왜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냔 말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스윙맨 중에서 필승조를 쓸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배라도 받았지. 올 시즌은 그러지도 못하는데 진짜 답답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 운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운영은 절대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가을 야구라도 가야 명목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를 2번이나 가을 야구 시켰다라는 그 타이틀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연패는 끊은 건 분명해요. 다행이죠. 더 길어지면 10연패 우습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를 했다는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작은 빈틈을 보여주었고 그 빈틈을 제대로 파고든 하나예요. 타선이 미세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도 상대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는 합니다. 타선이 좀 더 활발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 내일 진짜 10득점 필요하다. 진짜 그러길 바랍니다. 10득점 필요합니다. 그러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